그다음에 이제 잔류 문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잔류. 근데 이 잔류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꿀벌이 밖에 나가서 농약이 어떻게 살충제에 어떻게 노출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항시적으로 만약에 꿀벌이 사는 집이 약재 오염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뭐 밤에는 벌통에서 지내잖아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죠. 그럴 때 그 집 안이 완전히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1년 하루 종일 계속 그 약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노출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 10년 넘은 거지만 굉장히 잘한 연구입니다.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미국의 250개 이상의 각 지역에서 벌통을 다 갖다가 그 안에 있는 밀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화분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벌 자체에는 어떤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돈 엄청 들여가지고 그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 뭐 화분 샘플, 밀랍 샘플의 총 60% 가까이에서 최소 한 개 이상, 한 종 이상의 침투행성 살충제가 발견이 되고 거의 반에 해당되는데 플루바네이트하고 쿠모포스 그리고 이 살균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살균제인 클로사탈로닐이라고 하는 살균제가 항상 발견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보통 2통 중에 한 통은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보다 문제가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아. 왜? 우리나라가 농약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땅이 좁다 보니까 이제 집약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작물 심어놓고 약 한번 딱 뿌리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생산성이 뚝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많은 약재가 작물에 처리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꽃가루나 뭘 가져올 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농가, 양봉 농가에서도 살비제를 많이 쓰시죠. 뭐 원래 사실은 그 플루바네이트 추립을 1년에 뭐 2번, 3번만 쓰도록 권장이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1년에 플루바네이트 한 5번 이상 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개미산 얼마나 쓰세요? 뭐 하여튼 그 꿀벌응에 방지하느라고 1년에 나는 약재를 한 5번 이상 뭐가 됐든 5번 이상 처리를 했다 하시는 분 그렇게 안 쓰세요? 그죠? 이거 괜히 물어봤습니까 제가? 한 10번 이상 결국은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다 어디 남아요? 여러분들 쓰는 약재들은 대부분 다 친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에 잘 녹는 약이에요. 근데 꿀벌 벌통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집이 밀랍으로 되어 있잖아요. 밀랍 대표적으로 그게 아주 친지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모든 약재들은 아주 미량이나마 거기에 계속 잔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은 소비를 계속 쓰셨다면 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10년이 넘게 매년 쓴 약재가 거기 흡착이 돼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농도로 지금 여러분들의 벌통 내부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랍에서 나오는 약재가 뭐 플루바네이트가 1등이다, 코모포스가 2등이다, DMPF라고 해서 아미트라즈 그 대사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 2, 3등을 뽑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벌통에서 꿀벌응애나 기타 다른 응애 죽이려고 쳤던 약재가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 계속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이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채취해온 화분이나 이런 화밀 속에 오염된 화밀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약재가 벌통 내에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밀랍이고 요거는 이제 화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꿀벌 직접.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든 꿀벌도 몸에도 이 약재가 잔류되어 있고 화분에도 약재가 잔류되어 있고 밀랍에도 약재가 잔류되어 있으니까 결국 꿀벌은 일생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면 나가서 쓰는 약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환경 자체가 깨끗한 집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항상 어떤 약재든지 간에 특히 살비제로 오염된 집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약재에 노출이 돼가지고 골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골병이. 그래서 사실은 플루바네이트나 쿠마포스나 아미트라즈의 장기 아주 낮은 양이지만 얘네들은 급성 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응애 방제를 위해서 벌통 안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은 이제 꿀벌은 잘 안 죽이는데 꿀벌에 대한 독성은 아주 낮은데 꿀벌은 응에 대해서는 독성이 높은 것들만 골라놓은 게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살배제들이에요. 꿀벌도 잘 죽이면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수백 종의 수천 종의 약재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보니까 꿀벌에 대해서는 독성이 아주 낮고 꿀벌응에는 잘 죽이는 약재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개밖에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종류가 여러분들 왜 많이 없나? 농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약은 수백 종을 쓰고 있는데 왜 꿀벌응의 방제용은 딱 달랑 뭐 몇 개밖에 없느냐 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약재를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플루바네이트나 플루메스린, 아미트라즈, 쿠마포스와 같은 살비제들은 급성 독성은 거의 없어요. 아주 낮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조금씩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 약재들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문제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보면은 한 종 이상의 침투행성 약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걱정하는 게 약간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약재가 벼용로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농경지 주변, 특히 논 주변에 그 농가, 양봉 농가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늦은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이제 벼 꽃가루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또 축사 근처에 또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분뇨들 좋아하죠. 그 염분 섭취 때문에 갑니다. 근데 우리 가충 기생충약으로 쓰는 게 뭐예요? 아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아이버맥틴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똥을 꿀벌이 빨아먹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꿀벌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약재에 대한 또 중장기적으로 아주 낮은 양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경로,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오염된 화분이나 화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만성 노출 혹은 꿀벌 벌통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살비제가 아주 낮은 양량이 잔류해가지고 걔네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애들을 복합적으로 봐주는 게 굉장히 꿀벌의 건강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